네. 사람을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 이렇게 한번 하고 시작하시게 아우 찌뿌둥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금요일, 내일이 토요일이죠. 그 생각하면서 오늘도 파이팅. 자, 저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요걸로 하구나. 네, 저는 삼성화재 권경화 매니저입니다. 예, 지원파트에서 왔고요. 백수영 교육 매니저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지연 설계 매니저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네. 총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자, 저는 95년도에 보험회사에 입사를 해서 쭉 이렇게 20년 남짓 하다가 최근에 4년 잡혔었어요. 그래서 오늘 8번째 교육장입니다. 예.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나라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암 환자가 무려 260명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걸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21년도에 우리 그 급여 혜택을 해주잖아요. 산정특례 암 환자들. 21년도에 무려 27만이라는 암 환자가 등재를 했대요. 급여 혜택을 받으려고. 무슨 말이냐? 처음에 진단받으신 분, 그 다음에 재발하신 분, 전이하신 분, 암이 전이 되신 분, 그 다음에 새로운 곳에 또 2차성 그 원바람이 모든 암 환자들이 이렇게 27만이면 순천 시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 이렇게 끊임없이 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단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암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또. 예, 몇 프로나 5년 이상 암 생존율이 몇 프로나 될까? 답은 70% 넘어요. 예, 여기 보시면 72.9%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5년 이상 생존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월등하다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조기 검진이 잘 이루어져요. 여기에 이것도 그 생존율도 포함이에요. 그만큼 빨리 발견해서 빨리 떼어니까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놈은 암 내심, 이 중증 질환 중에 그리고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 이런 것들이 산정특례제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죠? 이거는 등록을 하면 5%만 자부담을 하면 되죠. 참 좋은 제도예요. 그죠? 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뇌심과 다르게 한 번 수술로는 되지 않아요. 얘는 원래는 우리 정상 세포였는데 얘가 돌연변이가 돼서 우리 분열을 하는 속도보다 5배 이상 분열 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면역이 잡아먹기 전에 이미 비대해져가지고 이게 어느 곳에 뿌리를 내려서 종착을 해서 대장, 유방, 자궁, 전립선, 피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려도 이미 다른 곳에서 발현이 될 확률도 높고 또 그 부위 종양을 걷어내도 자녀 세포들이 또 림프절을 타고 혈액을 타고 퍼져서 또 4년 후에 5년 후에 또는 길게는 10년 후에도 또 발현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질적으로 뇌심 질환하고 좀 다르죠. 네. 무엇보다 중대질환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암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냐? 끊임없이 항암제들은 개발되고 들어오고 있어요. 치료법도 통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좀 치료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전무암. 돈이 있어야 암이 없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네. 슬픈 얘기죠. 네. 그죠? 우리는 날로 젊어지고 있어요. 60대에도 50대, 40대밖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잖아요. 근데 날로 젊어지고는 있는데 암이라는 녀석은 더 발현이 빨리 되고 있고 그리고 항암제들은 끊임없이 좋은 항암제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게 거의 없어요. 글로벌 제약사에서 개발되어서 들어와서 임상실험을 거쳐서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임상실험에 적합한지 또 5년 이상이 걸리고 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로 들어올 때까지 또 5년 이상이 걸리고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막상 재발 전이 과정에서 항암제를 쓰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재발 전이가 됐다는 것은 다른 부위에 이미 퍼져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항암제를 권한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급여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신약 항암제들을 권하게 되죠. 네, 그것도 좋다는데 우리 가족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그죠?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정산세포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명이 길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이미 1000만이 넘었어요. 끊임없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고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21년도에요. 자, 이게 25년도로 돼 있는데 24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가 나간 금액이에요. 그런데 60조로 보고 작년에 건보 재정에서 97조가 나갔어요. 근데 들어오는 바구니에 들어오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였냐? 85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고갈 얘기는 이미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2018년도에 고갈될 예정이다. 왜?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작년에 97조 중에 60조가 이렇게 나갔는데 암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에 대한 급여 지출액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왜? 노인이 자 세포가 노화가 되면 암 발현도 이미 됐었던 것들이 돌연변이가 더 많이 발휘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률이 더 높아지고 또 이미 완치가 됐어도 또 다른 부위에서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다. 자 보세요. 30년에 30년이면 5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5년. 한 잔 마시고 이게 말라요. 91조예요. 92조예요. 가까이 92조. 5년 65세 이상의 노인을 이거는 통계예요. 왜냐하면 지금 5년 후에는요 500만이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들어와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 건보 재정이 3년 후거든요. 급속도로 가파르게 줄어들죠. 과연 지금 산정특례에서 이 중대질환에 대한 특히 암에 대해서 급여 혜택을 해주고 있는 신약 항암제나 이 수혜를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클라이막스다. 정점에 도달했다. 이것을 지속을 하려면 지금 건강보험료를 가파르게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유지를 하려면. 그죠? 그런데 이 제도를 유지를 해도 끊임없이 암세포를 잘 죽이는 것들이 개발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놈이에 뛰는 놈이에 나는 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젊어져. 그래서 오래 살고 싶고 인간의 욕구를 충당을 하기에는 이 건보 재정이 다 충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한국민 국가 재정에서요 표적 항암제 이 값비싼 치료제 이것을 점점 더 넓혀가고자 하는 암 환자나 가족들의 심리는 더 커지고 있고 이것을 급여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작년에 그 국민청원에 원래는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암이 발현이 되고 소세포암이 20% 정도인데 이 폐암 환자에 쓰는 키트루다라는 약이 있는데 한 해에 투여를 할 때마다 1,600만 원이 든대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어디에 쓰냐면 이제 원래는 비소세포암에 쓰이는 약이잖아요. 항암제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제발 전임 환자에게 잘 듣는 거예요. 임상실험에서. 근데 이 키트루다라는 약은 폐암에서도 급여 적용이 안 돼요. 워낙 고가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이 고액의 항암제를 써야 된다. 암 진단비 3천, 5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10년 전에도 암이었지만 5년 전에는 더 암이 대두가 되고 지금은 또 가파르게 또 암 준비가 필요하다는 우리가 이것을 사방에 알려서 또 우리 영업에 우리 일이잖아요. 결국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치료, 진단, 수술, 간병, 또 뭐 장애, 간병, 그다음 사망 이런 일련의 과정 안에서 암도 걸리고 그죠? 혈관 질환도 걸리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도 걸리고 하는데 무엇보다 암에 대한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암 치료비라는 것을 매년 주는 암 치료비를 작년부터 팔았어요. 그죠? 계약 체결을 하고 고객들을 여기에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아. 옛날에 암 진단비만 들어 계신 분 그죠? 많아요. 5천. 그리고 뭐 이중으로 들어도 그러면
암 진단비 1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맞죠, 대표님? 네. 그런 것들을 암 치료비로 조금 더 재무 설계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컨설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주구장창 가져갈 게 아니고. 자, 왜 암 치료비는 매년 정액보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번에서 봐야 할. 자, 우리 용어를 간단하게 하시게요. 어떤 회사는 주요 치료비, 어떤 회사는 특정 치료비, 그죠? 그냥 암 치료비로 통일하시게요. 암 치료비로. 이 암 치료비가 작년부터 손보, 생보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치료비이 많이 든다고 이미 알고 있어, 대부분은. 그래서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해. 자, 이게 좀 비싸죠. 가입금액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비싸다 분이 나와. 자, 여기 포인트가 잘 안 돼서요. 여기 상급 종합병원이 작년 12월 달에 나왔죠. 그죠? 이 상급 암 치료비는 이 암 치료비의 40% 정도가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죠? 그걸로 준비를 좀 해주자였는데 안 되겠다. 그것도 왜 상급 종합병원이 2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면 조금 더 회사가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거, 전에 본인 부담금에 대한 항암 치료, 그다음 방사선, 그다음 로봇 수술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시켜주자라는 차원에서 삼성화재가 지난달에 최초로 하이클래스라는 암 치료비를 출시했어요. 이 치료비는 어떤 게 포인트냐? 얘가 아니야. 얘는 전부 다 뭐 얼마가 나오든 뭐 10만 원이 나오든 다 주잖아요. 얘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끊임없이 개발되는 신약 항암제, 고비용 항암제나 수술, 로봇 수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저 보험료의 20% 수준에서 준비를 시켜주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들 것도 아니고, 그죠? 단계별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된다. 진짜 그래서 이제 물론 다 들면 좋겠죠. 그죠? 다 들면 좋아. 지금 아까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요 제일 아래 부분에 대한 지금 치료 기술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양성자 중입자 치료 시대가 열렸죠. 그죠? 그래서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이에요. 이거는 수술이 아니야. 방사선이죠. 방사선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방사선이 아니고요. 양성자, 중입자, 비임을 싸가지고 암을 사멸시키는 그런 시대가 통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게 양성자보다 중입자가 두세 배가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비싸. 통안에 12번만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8천만 원이 들어. 2번씩 들어갔다 나오는데 8천이 든단 말이죠. 효과가 좋으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싶겠죠. 그 비용이니까 그 비용에다가 자 앞으로 5년 후에는요 거점 지역에 제주는 조금 미뤄졌다 해요. 부산과 화순 전대병원 그 부지에 이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지금 부지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이제 건립이 몇 년 동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빠르면 5년 늦으면 한 6, 7년 내에 중입자 이제 여기 순천 시민 화순으로 가서 통안에 들어갔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준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1회 3주 12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8천만 원인데 준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여기 이게 지금 멀리 있고 서울에 연세 세브란스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지방권에 들어서게 되면 뭐 이제 여기가 밀리면 부산으로 가겠지. 부산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부산 기장권에 들어서거든요. 이 시대가 열리면 이제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심리로 인해 가지고 중입자 치료를 받으려고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이 이렇게 단계별로 복층 설계를 가능한 준비를 시키자였는데 상급 종합병원 삼성화재 상급 종합병원 그 암 치료비가요. 국립암센터하고 원자력병원이 4월 달부터 포함을 시켰어요. 혹시 우리 팀장님들 이달에 설계해서 상급 암 치료비 크게 걸렸으면 그분들은 국립암센터와 원자력병원도 약관에 들어갔다. 확대가 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는 병원급이죠. 근데 상급은 대학병원이잖아. 그죠? 대학병원 아닌데 상급에 들어갔다.
자, 원자력병원은요,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국립암센터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3명 중 1명은 암센터를 거쳐간다고 하는데, 자, 원자력병원은요, 자, 부산과 서울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병원 처음 들으신 팀장님들도 있을 거예요. 이 병원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 뇌종양 수술을 할 때 이 감마 나이프를 세우거든요. 수술 안 하려고 감마 나이프 직경이 3cm에서 4cm 이상 넘어가면 수술보다는 일단은 종양 크기를 줄이려고 감마 나이프를 먼저 해요. 그 오토바이 헬멧같이 그 딱 뒤집어 쓰고 감마를 쐰단 말이에요. 그 안에 코발트성 동위원소가 나왔고 그래서 감마선이 나와. 예, 중성자 빔처럼 이렇게 빔이 나오면 그것을 줄여서. 근데 이 감마와 아까 양성자 치료 있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대요. 클로스에서 치료를 한답니다. 뇌종양 치료에. 특히 지금 항상 발달하고 있는 아이들 있죠. 성장기 어린이, 예, 청소년들. 왜냐? 가능한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경부 쪽, 코 위쪽 안쪽에 뇌하수체가 있거든요. 뇌하수체. 시신경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걸 다치지 않게 하려고 가능한 이렇게 비수술로 치료를 합니다. 여기는 특화되어 있어요. 감마 나이프와 사이브 나이프 수술에. 원자력병원이. 그래서 전신 팬티부터 감마 나이프와 사이버 나이프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다. 병원. 근데 상급에 넣어줬어요. 상급. 암특치. 예. 자, 이렇게 해서 상급까지 받고 이제 하이클래스를 한번 해봅시다. 이 하이클래스가 개발되고 지금 출시한 이유가 이거 보세요. 보통 항암제는요 글로벌 제약 업체에서 그런데 보세요. 21년도부터 25년 4년밖에 안 됐는데요. 시장 규모가 2배가 넘었네. 그죠? 2배가 넘었어요. 그만큼 끊임없이 항암제, 몸에 암을 잘 죽이는 항암제들은 개발돼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 어떡할 거야, 이를. 그죠? 그 들어오는 항암제들은 다 고비용이에요. 다 비싸게 들어온다면 원가가 고비용인데 어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려. 급여까지 올 때까지 무려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심사평가원에서 급여. 근데 급여로 들어가도 있잖아요. 워낙 고가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죠. 키트로다라는 약이 있는데 말하는데 얘 국민청원에 네다섯 번 올려진 거예요. 약 50만이 넘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심사평가원에서 2월 달에 이게 적정성이 유방암 또는 전신의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를 했을 때 맞는지 적합한지 예, 요거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일단 통과를 했는데 급여로 포함을 시켰냐? 안 했어. 워낙 고비용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냥 계류 중이야. 통과만 시켜놓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투여했는데 400만 원이 넘는 항암제들은 적게는 자부당 90%까지 잡아줘요. 잡아서 뭐 급여를 포함을 시켜주긴 시켜주는데 다 못해준다 그 말이야. 이 바구니가 이제 막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다 해주겠냐. 그래서 선별급여라는 것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급여는 급여야. 즉 무슨 얘기냐. 오티보라는 약이 전립선에 많이 쓰여요. 예. 근데 전립선에만 쓸 수 있게 급여를 해놨어. 이걸 유방에 쓴다? 안 해줘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임상실험에서 유방암에 임상실험 했더니 효과가 좋아. 완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립선으로 급여를 된 거지만은 유방에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겠어요? 의사는 원하지. 의사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 부담금으로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비교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들어오더라. 네. 급여지만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예, 쏠릴 그런 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 영수증을 보시면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영수증을 보시면요. 이렇게 막 잡혀 있잖아요. 네. 공단도 조금 찍히고 본인도. 근데 어차피 세부 명세서, 세부 내역서를 첨부를 하면 여기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항암제예요. 항암제. 네, 옥티브로가 나와 있고 여기는 또 다른 항암제죠. 우리가 항암제를 쓸 때 한 가지만 쓰지 않아요. 네,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해요. 그리고 화학항암제, 1세대 화학항암까지 같이 병행해서 쓰는 케이스가 40%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긴다? 부작용이 원래 면역항암제가 좋은 이유는 표적 면역항암제가 좋은 이유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암을 잘 죽이면서 부작용이 좋아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1세대 화학항암제는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근데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다가 특약을 만들었다. 자, 하이클래스 방금 봤죠?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 그런데 이 갑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있냐? 여성암 환자의 1위가 갑상선암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추이가 가파르게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이가 42인데 제 친구 동생이에요. 42인데 작년에 갑상선 수술했어. 결혼도 안 했어. 혼자 직장 다녀. 결혼도 안 한 여성이에요. 갑상선암 수술했어요. 그렇게 많이 발현이 되고 있더라. 그런데 이제 이게 로봇 수술이 들어왔어요. 로봇 수술. 옛날에는 그냥 목으로 절개를 했는데 이렇게 로봇으로 이제 수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갑상선암도요. 너무 크면 또 갑상선 그 로봇 수술을 못 한대요. 근데 적정 크기까지는 로봇 수술로 치료하면 절개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이유는 뭐 보이지 않는 거 좋아. 근데 로봇 수술이 좋은 이유는 정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정밀도가. 다른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세심하고 세밀하게 그 부위만 잘라내서 끌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예후가 좋다는 얘기지. 보통 이 갑상선암이요 간단한 수술이지만 이게 예후가 나쁜 이유는 이 목부터 등까지 림프절이 있어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림프절 이렇게 있잖아요. 갑상선 옆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있잖아요. 겨드랑이 타고 등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림프절로 전이는 확률이 커요. 잘못 수술을 하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전이가 됐어. 그래서 나중에 유방암이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이 아닌 거지. 갑상선암 세포하고 동일한 거야. 그래서 원인은 갑상선암 세포가 유방 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갑상선암 코드가 나오는 그러면 그거 유방암 진단비가 나와요? 일반암 진단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이클래스를 좀 준비를 해야 한다. 자, 특약. 그러면 하이클래스는 이해했죠? 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암 치료비에다가 4월 1일부터요. 자, 이제 항암제를 써서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빨리 치료를 하려고. 이게요. 부작용의 40%가 부작용을 겪는답니다. 구토, 부역, 그 다음에 뭐 머리 빠짐 여러 가지, 어지러움, 식욕부진. 자, 왜 그러냐면 면역세포를 쓰게 되면 우리 백혈구 내에 호중구라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1차성으로 방어를 하는 호중구라는 세포가 있는데 얘가 줄어진대요. 힘을 못 쓴대. 같이 힘을 못 쓴다는 거야. 호중구가 이제 감소를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너무 취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처방을 받는데요. 항암 부작용에 대한 처방을 받는데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해서 그러면 처방을 받으면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건 5만 원이고 이제 특약 300만 원 들어놓으면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예, 이거 정액 지급이에요. 10년 동안 매년. 그래서 치료비와 같이 세트야. 거기다가 구토비가 10만 원 특약 들어갑니다. 지갑에서 나가는 거 5천 원, 10만 원, 10년간 같이 세트예요. 10년간 정액 보장. 자, 이렇게 해서 삼성화재가 암에 대한 올케어를 라인업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먼저 늘 손도를 달리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는 좀 더 좋은 특약이다. 그러면 같이 탑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치료비 넣을 때 이것도 넣어주면 같이 좀 세팅하자. 보험료 1,000원, 적게는 뭐 500원부터 1,200원 이 수준이거든요. 항암 약물, 자,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죠? 요게 1번이었죠? 암 치료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급, 요거 2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가 2천, 항암 약물이 3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데 누적은 이 네 가지 특약을 6천만 원 누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뭐 이런 뭐 고급형, 프리미엄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암 측제 1,000만 원, 그다음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에 2,000, 이렇게 3,000을 잡아주자. 그리고 또 상급에 1,000만 원, 또 항암 약물에. 자, 여기 항암 약물이 별도로 있는데 이 암 치료비, 그다음에 하급 암 치료비, 상급 암 치료비 다 항암 들어가 있어요. 예?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항암 약물 쓴다 그러면 다 나와요. 예? 만약에 전액 본인부담금 항암제를 쓴다 그러면 다 나온다. 하이클까지.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요 수준이라는 건데 이거는 유병자 365네. 365. 20년 난 90세 만기로 해가지고 여자 봐봐요. 여자. 50세 여자. 보험료 얼마 안 되잖아요. 충분히 준비할 만하죠. 네. 그래서 내가 설계해봤다. 이렇게 냈고. 그래서 여기 예, 이렇게 설계를 해봤더니 예, 진짜 보험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예. 여기다가 저는요 이거 설계할 때 요거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10년갱신이거든. 10년갱신. 이거는 아까 암 치료비는 10년 동안 정액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10년간. 그래서 아까 누적 6천 준비하면 6억 준비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1억만 넣어도 돼. 왜? 표적에 면역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표적의 약관을 보시면 면역 치료까지 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 번 지급. 그래서 각각의 특약 보험료를 한번 봐봐요. 이게 좀 그래서 한번 보험료 봐보라고 내가 한번 갖고 와봤어. 이왕이면 1억 오늘 5천만 원이라도 넣어주면 그죠? 더불어서 좋겠죠. 몇천 원 차이면 준비해주면. 그래서 이게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도 있고 세기조대 방사선 치료비도 있지만 얼마나 좋아요. 예. 보험료 저렴하게 네. 준비할 수 있으니 같이 세트해서 그러면 어마어마하지. 암 치료비에다가 이것까지 같이 준비해주면 뭐 암에 대해서는 그죠? 중일자 치료비 들어오라 그래. 통에 들어가 더 나올 테니까. 자, 요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예, 이거 아시죠? 암이 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밑에 암이 만약 밑에 있다 그러면 3분의 2 절제해야 되고 중간 위에 있다면 다 절제해야 돼. 왜? 주머니 안에 다 퍼져 있거든. 그래서 다 절제하면 이제 부분 밑에 밑분형에 생겨가지고 3분의 2 그러면 30%고 전체 위까지 50% 후유장애라고 후유장애. 그래서 질효도 같이 넣어주자. 넣을 수 있으면 요거 80세 만기 특약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조금씩이라도 넣어주자. 4월까지 삼성화재 5천만 원까지 진료를 판매하니. 그리고 이거는 종수술비는 여러분들 생활질환에 대한 간단한 수술들, 그죠? 이거는 매 회마다 지급하잖아요. 삼성화재 종수술비 끝내주더만 내가 한 3주 동안 파고드니까 매회 지급을 하더만요.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어떤 회사는요 이름은 1호종 수술비야. 그런데 약관은 1년 내에 그냥 하나의 질병 수술로 보는 그런 약간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그것도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주는 거예요. 잘 보고 하라. 삼성화재가 2종 그 대장 용종 제거하면 2종이잖아요. 그거 2종으로 하면서 그것도 1종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2종이면서 50만 원 아직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종으로 한번 넣어놓은 걸 보여드릴 건데 요거 Q코드 요거 선천성 기형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나이 들면서 이거는 어렸을 때 발현이 안 돼. 이게 위나 폐나 심장이나 이게 얘들 또 늙나 봐. 늙으니까는 나중에 얇아져갖고 구멍이 이제 그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폐 기흉이나 뭐 구멍, 미세 구멍 이런 것들이. 이걸로 심심치 않게 Q코드를 받는다. 의사들은 Q코드를 써서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잘 봐라. 삼성화재는 다 해준다. 매회 50만 원. 자, 삼성화재 이달에 305 나왔습니다. 311까지 있었는데 가운데가 0이야. 크대 커. 동그라미도 크대. 그죠? 입원 수술을 묻지 않아. 일주일 전에 퇴원해도 입원했다가 퇴원해도 안 묻는데 보험 넣을 수 있대요. 안 놀래네? 출시가 예전에 회사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네. 그것도 내가 알아야지. 맞아. 그렇구나. 얘가요 5대 중증질환 진단 입원 수술. 예. 요거는 아니다. 여기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5만 원 들어가요. 다른 회사는 요거 305가 3만 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5만 원 들어가요.
자, 암내심에 대한 치료비, 그 다음에 하이클래스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예시 사항인데, 이렇게 3만원 들어가는데, 일단 5만원 들어간다. 표적도 더 높게 가입 금액을 넣을 수 있게끔 해놨다. 그 다음에 수술비, 20만원짜리인데 50만원. 이렇게, 요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를 내가 아까 했는데, 첨부를 했나? 못 했나? 아, 못했구나. 자, 이 상품의 팩트는요. 이 상품이 좋은 이유는 처음에 이 유병자 입원 수술을 묻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험료를 비싸게 시작을 했어도 보험금 청구를 무사하고 종전하니 건강체까지 돼요. 표준체로 넘어가요. 건강체로. 건강체로 넘어간다고 10년 고지까지. 보험료가 싸져요. 싸져요. 14만 원으로 시작해도 보험료가 7만 원, 8만 원대로 내려가. 그래서 괜찮다. 처음에 제한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이제 어렵다 해도 보험료 비싸다 얘기를 하시면 이 상품은 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건강체 10년 보증까지 보험료가 할인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안에 아까 갱신형 담보 있잖아요. 표적 항암 면역한 허가치료 이런 갱신형 특약들이 납입 면제가 돼요. 단 뭐만 이 치료비 있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줘야 되는 거. 이것만 남면이 안 되고 나머지 간병 수술 막 다른 특약들 있잖아요. 그런 특약들은 전부 다 남면이 돼요. 갱신형 특약으로 그 안에서 집어넣어도. 그래서 그 갱신형 특약들을 조금 더 컨설팅을 해가지고 어차피 유병자잖아요. 그죠? 그런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그 난면이 갱신이 끝나고 다시 갱신하면 그래도 난면인가요? 네, 그래요. 좀 난면이에요. 좀 난면. 그러니까 핵심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고객이 처음에 보험료 비싸요. 아니 그럼 갱신형을 살짝 이렇게 좀 다른 간병이나 이런 거 좀 같이 수술, 간병 이런 거 일단 그다음에 아까 뭐 다른 특약들 있잖아요. 치료비, 수술비 막 이런 특약들 그런 특약들을 갱신형으로 탑재해도 좋겠더라. 제가 아까 설계해봤는데 여기다 첨부를 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무엇이 좋아졌냐? 이제 동부화재 수준으로 좋아졌다고 하네요. 뭐가?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안 놀래. 다른 회사에서 이미 하고 있었나 보죠? 자, 12대 중과실에서 음주 무면허 빼고 나머지 인사사고 발생하게 되면 그죠? 형사비 봐야 되잖아요. 인사사고니까 중과실 사고니까 중상해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삼성화재가 그 전에 약관은 3급까지만 변호사 선지급을 했었는데 4월 1일 운전자 보험부터 이제는 경증까지 14급이 마지막 경증이잖아요. 네, 경증까지 그냥 변호사 선임 비용을 쏴버리겠대 선지급을. 네. 그래서 보험료는 타사하고 비교해서 삼성화재가 좀 더 낮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던데 그죠? 삼성화 특히 영업용 운전자 보면 굉장히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운전자 보험 3만 원 이상을 가입을 하시면 카케어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고객한테 3만 원, 뭐 3만 100원 이렇게 이제 보험료로 나오신 분은 계약일 90일이 넘으면 즉 3개월 유지해라 그 말이요. 3개월 유지하면 자동으로 가요. 예. 그리고 카케어 전용 콜센터를 운영 중이에요. 무엇이 서비스냐? 자, 이거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권이에요. 3만 원권 서비스를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오일 교체 할인권 교체하는데 그 오일 교체해달라 그러면 비용 들잖아요. 그거 3만 원권으로 쓸 수 있다. 배터리 교체 할인권, 정기검사 대행. 저는 1번과 2번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어디에서 지정된 업체가 그거는 없어요. 예. 카케어 전용 콜센터 운영 여기 부장님 있나요? 있어요? 있대요. 네, 있대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이걸 접속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카케어를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하면 차 번호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간병인 익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간병인 상위 일당이 15세 이하가 5만 원으로 21일 전부터 축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간병인 사용 일당 저 우리 신랑 넣었잖아요. 제일 먼저 넣었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도는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간병인 사용일당을 설계를 해봤어요. 자, 45 여성 20년 90세 만기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간병인 사용일당 하면 사실은 3만 원에 37,000원 뭐 이 수준이거든요. 상급하고 종합 조금 더 10만 원씩만 좀 하게끔 해놓고 하면 35,000원 순이에요. 이제 이거를 상급하고 종합을 2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소 영업보험료 5만 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 갭 차이 보험료를 나는 수술비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있잖아요. 상해 질병 1호종 수술비. 그래가지고 어차피 5만 원 넘으면 저기 보세요. 1,000만 원 넣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질병 수술비로 좀 해가지고 5만 원대로 해서 그죠? 어차피 상급하고 종합 사용 일당을 20만 원 이상 넣으려면 5만 원 최저보험료잖아요. 그걸 좀 줄이면 3만 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갭 보험료를 종수술비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네, 이런 컨설팅도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핵심 해봤습니다. 자, 암 특집,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 수술. 4가지 우리 암케어 라인업을 주겠다 네. 했잖아요. 예, 복용 저기 부작용 저기 처방 받으면 300만 원 주는 것까지 해서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이 국립암센터와 원자력병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암에 대한 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그 밑에 있는 특약들, 갱신용 특약들을 좀 활용을 하자 했고 305가 나왔었죠. 305. 네. 예. 그다음 운전자 보험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 일당 부분에 대한 거 언급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모니터링 모바일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모니터링이 바로 다음에 진행이 되죠. 여기에서 항목이 대면. 자, 우리 완전 판매 3대 기본 지키기 위해서 대면 설명 의무 있잖아요. 네. 그 항목에 대해서 이거는 지시사항으로 우리 회사가 이루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항목 하나를 갖다가 그 설명 의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가 정답이었어요. 설명을 잘 들었어요? 예, 1번. 근데 이 예가 2번으로 갔으니 잘 모니터링을 할 때 예, 잘 터치를 잘 하시고 대답도 예, 잘 해달라. 자, 이거 2주차죠. 지금 예, 시상입니다. 시상에서 중요한 것은 다 시상하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속가동에 대한 시상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우리 박분환 팀장님 박수. 박수. 무슨 얘기냐면 연속가동. 자, 여기 보시면 벌써 넣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90만 원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연속가동. 예. 네. 이렇게 해서 후반전에 20만 원 하시고 초에 10만 원이면 90만 원 여기에 해당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 하신 분이 10만 원이면 120만 원 이게 이제 여기에 시상에 들어갑니다. 연속가동 시상에. 그리고 4월, 5월, 6월 자 여행 시상이 잡혀 있습니다. 연속가동이에요. 자 여기 20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받고요. 40만 원. 굉장히 40만 원부터 네, 여행 떠나세요. 여행.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0만 원 이상 하시면 예, 이제 이쪽은 돈으로 받든지 여행을 안 가든지예요. 예, 근데 여행을 가도 돈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00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 하시면 2명 여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보시죠. 네, 가면서 돈 받고 또 120만 원 있으면 금배지도 주고 여행으로 가고 뭐. 금배지, 예, 요거 360만 원 주고 금배지가 여행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받더라고요. 30만 원. 이런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예, 이왕이면 예, 많이 해서 가져가시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은 오래 됐으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이 뭐라고요? 간경아 아니고 건경아. 자, 암 환자 앞으로도 암이 쭉 대세일 거예요. 준비시키는 게 예, 암 환자에게 도움은 희망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